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또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 분 바로 모셔보죠.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뭔가 산뜻해 보이시는데 안경이 바뀌신 게 아닐까요? 네, 안경을 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네, 새로운 또 이미지가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만큼 또 우리 국내 증시도 또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또 SK 관련한 기업들의 네네. 이제 주요 이슈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SK IT,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MSCI에 편입됐다는 소식도 이제 계속 전해드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SK텔레콤과 관련한 소식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오늘 SK텔레콤하고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제 MSCI 이제 8월달에 이제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SKI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는 미리 조기에 편입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편출되는 거는 이제 KMW에서 오늘 일단 SKI 테크놀로지가 일단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은 왜 오르느냐? 원래 사실 SK텔레콤은 이번에 그 자사주 처분해가지고 오히려 조금 자금을 좀 빼야 되거든요. 근데도 오늘 오르는 이유는 카카오하고 우리 ESG 펀드를 조성을 한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IT 업계에서 ESG 펀드를 조정한 거는 아마 SK가 처음이다. 그래서 네. SK는 전에부터 그 최태원 회장이 ESG 경영을 계속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계열사마다 어떤 그 연례 회의 때 그걸 목표치를 줘가지고 달성 여부를 체크를 한다라 가지고 굉장히 앞서가는 그룹이었는데 이번에 SK텔레콤과 카카오가 그런 ESG 펀드를 조성한다 이런 뉴스에서 오늘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두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번에 워낙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롭게 또 신규 상장한 플래티어라는 종목도 있죠. 함께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이 시각 장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지수 확인하시면 코스피는 파란불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소폭의 약세 속에서 3,21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1,05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 함께 동반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4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1,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삼성전자는 1%대 약세를 가져가며 77,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4%대까지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흐름 엇갈리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LG화학이 1%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대 탄력받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 2%대 강세 속에 22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현재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강세 가져갑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3%대나 탄력받으면서 16만 1,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탄력 좋은 모습 보이는데요. 에코프로 BM 2%대 강세, 카카오게임즈도 2% 가까운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지금 HLB가 3%대 탄력받으며 36,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도 오늘 2%대 빨간불 켜내며 12만 5,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오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조기 편입 소식이 전해져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소폭 약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73,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좀 전에 최동기 전문가께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1%대 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와 에코프로비엠 오늘 편입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각각 5%대 그리고 2%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오롱 그룹주 관련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에 코오롱 글로벌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코오롱 인더에는 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추이 살펴보시면 지금 코오롱과 코오롱 글로벌은 소폭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와 코오롱 플라스틱은 2%대 탄력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클로징에서 김기성 앵커께서 기후변화 보고서 관련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폭염과 전력 사용량 증가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산불 등으로 인해서 7월에 탄소 배출량이 최대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현재 흐름 살펴보시면 KC 코트렐이 홀로 파란불을 켜내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캠트로스가 3%대 탄력 속에 9,6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에코프로는 12%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휴캠스 2%대 강세, 세종공업과 SGC 에너지도 1%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과 카카오가 ESG 펀드로 손잡았다는 소식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SK텔레콤과 카카오가 국내 빅테크 기업 함께 ESG 펀드를 조성하는 최초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ESG와 인공지능 그리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주요 자산을 사회에 나누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기사에는 전해져 있습니다. 양사는 각각 100억 원씩을 출자해서 총 200억 원의 ESG 펀드를 먼저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주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SK텔레콤 오늘 6% 가까운 탄력을 받아내는 모습 보입니다. 차트로는 우하향하는 모습이 조금 보였지만 SK텔레콤 하반기에 어떻게 반등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기록을 했지만 오늘은 현재 소폭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수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가 중동 지역의 대형 고객사들로부터 총 62대의 건설 기계를 잇따라 수주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건설사로부터 휠로더 30대를 수주한 데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전력회사 협력사로부터 22톤급 굴착기 20대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할 기기는 사우디 서부에 건설 중인 네옴시티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 네옴시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차트 살펴보시면 우상향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큰 흐름은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1%대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6,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오늘 아침에 발표한 실적 발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펄어비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적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펄어비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6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2분기 매출액은 8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가량 줄었고 당기 순이익은 28억 원으로 88%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펄어비스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펄어비스 차트 살펴보시면 중국에서 검은 사막 서비스가 판호를 받았을 때 크게 오르고 나서는 내림세를 조금 더 자주 기록했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주요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 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우선 오늘 상장한 플래티어가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네, 30% 상한가 기록했고요. 나노 CMS도 오늘 또 좋은 기록 하고 있는데요. 주가 급등 원인 당사가 생산하는 자외선 램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방테크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25%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주 한 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이 그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두 번째 목요일에 최근에 보면 이제 갑자기 8월에 들어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풋옵션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풋옵션 지금 지수대가 한 3,250에서 70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주가가 이제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풋옵션에서 아마 대박이 났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나머지 우리 기관이라든가 이제 개인들은 많이 손해를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 이제 풋옵션이나 풋옵션의 어떤 잔고가 수량을 봐서는 일단은 한 3배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주가가 또 오늘 이제 계속 엇갈리는 모습인데 아마 상승 시에는 분명히 콜옵션을 매도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락할 때는 이제 풋옵션을 아마 정리를 하는 그런 수순을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좀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하락하면서 풋옵션을 정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냐 오늘 만약에 하락하면 내일은 오를 것 같고 오늘 상승하면 내일은 빠질 것 같다. 일단 그건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3,200선은 지지가 되면서 아마 3,300선을 돌파를 못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금 옵션에 있어서 하방으로 풋옵션의 어떤 그 수량, 금액보다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하방으로 가야 되지만 수익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좀 오를 때는 아마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계속 1,156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게 이제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가 지금 뭐 D램 가격이 일단은 뭐 정점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D램 가격은 이게 이제 어떤 주기가 사이클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가격이 거의 뭐 2배 이상 뛰었다가 또 2분의 1 줄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변동성이 심한데 이 비메모리 쪽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우상향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 되게 보면은 뭐 이제 DB하이텍은 일단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이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빠질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일반인들이 이게 뭐 메모리다 비메모리다 그 관련주들 잘 모르는데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DB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는 오히려 매수 타임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또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행히 또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코스피 강한불 켜고 이제 상승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은 0.48% 상승하면서 1,05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좀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B하이텍까지 함께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눈에 띄는 특징주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효성그룹주들이 오늘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덴탈, 치과 관련주들도 계속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또 덴티움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아마 덴티움이 또 우리 대장주로 등극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중국향 이런 어떤 실적이 계속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또 상승세 타고 있고요. 역시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워낙 이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뭐 진단 키트라든가 뭐 치료제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 관련주들을 순환매되면서 이제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뭐 제약 바이오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런 백신 관련주에서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어떤 자기 포트폴리오에는 일단 뭐 제약 바이오주가 조금이라도 일단은 담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효성그룹주 그리고 덴탈 관련주 해서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 관련주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최동기 전문가만의 또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죠. 이슈킹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목요일이 되었는데요. 목요일인 만큼 또 오늘은 또 공모주 그리고 또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오늘 보면은요 네. 또 공모 이게 청약 또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예. 특히나 또 새로 또 상장이 된 네네. 플래티어 오늘 또 좋은 네. 기록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네. 네, 이런 공모주들 네.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뭐 크래프톤이 좀 실패를 했는데 네. 일단 아마 크래프톤을 거의 풀로 청약하신 분들은 아마 배정 수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마 손실이 이제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아마 벌은 거를 크래프톤 한 방에 다 이렇게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정 수량이 많은데 지금 네네. 공모가 대비 거의 뭐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동안에 벌은 거를 크래프톤으로 해서 아마 손실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계속 또 좋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 좀 가벼운 종목도 위주로 일단 뭐 청약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어제 아즈스틸인가요? 그것도 뭐 계속 청약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 계속 공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차피 뭐 100% 다 오를 수는 없고요. 네. 그중에 뭐 한두 종목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확률상으로는 일단은 뭡니까? 거의 뭐 적중률이 90% 넘기 때문에 일단 공모주는 이제 청약을 하되 근데 이제 어떤 거 선택을 할 때 그래서 뭐 A냐 B냐 이런 네. 거 선택을 할 때는 그래도 좀 뭔가 좀 유리한 종목으로 하는 게 낫지만 사실 워낙 뭐 배정 물량이 작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우리가 그 연구할 그런 뭐 시간적 여유서부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을 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도 뭐 계속 좋은 결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 바이앤젤스 이제 최근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할 게 일진 하이솔루스, 뭐 S&D, 그 다음에 IBK 스펙인데 저는 뭐 스펙은 제외하고 이제 우리 일진 하이솔루스, S&D 이 두 종목을 네.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겨진 보석들 또 우리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IPO를 앞두고 있을까요? 일단 뭐 일진 하이솔루스 해가지고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네. 뭐 음극재에서 어떤 뭐 대표 종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항상 그 수소액이 나올 때는 일진 다이아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일진 다이아가 이제 왜 주목을 받냐면은 사실 일진 다이아는 수소와 관계 없는데 네. 그 자회사의 일진 복합 소재라고 있어요. 아, 복합 소재가 수소 탱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차의 대부분이 탱크가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 탱크 가격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이제 뭐 어떤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일단은 전기차의 어떤 비용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 탱크를 만드는 회사가 일진 복합 소재인데 네. 그게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진 하이솔루스도 이런 어떤 거 수소 관련 네. 이런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효성 첨단 소재 있지 않습니까? 네. 효성 첨단 소재가 뭐냐면 이 탱크를 덮는 그런 섬유가 우리 효성 첨단 소재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탄소 섬유에서 아마 우리가 수소차 관련해서는 일진 다이아, 그다음에 일진 복합 소재, 효성 첨단 소재까지 같이 알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네. 또 상장되는 일진 하이솔루스까지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는 일단은 뭐 업종은 운송 장비 제조인데 일단은 본점은 일단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으로 됐는데 이게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축구 얘기해가지고 전북 현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최강희 감독이 이제 우승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별칭이 봉동읍장이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봉동에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네. 이게 이제 완주군에 뭐 전주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최대 주주가 역시 이것도 일진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일진 복합 소재뿐만 아니라 일진 다이아몬드가 이런 일진 하이솔루스의 대주주자. 그래서 우리가 네. 수저차 할 때는 항상 보면 이제 일진 다이아가 이제 대장주로 네. 뭐 주가는 뭐 흐름은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일진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해서 되고 그다음에 희망 공모가는 이제 25,700원에서 이제 34,300원인데 거의 뭐 상단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은 8월 19일, 20 공모 청약은 아마 다음 주인 8월 24일, 25일이 되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아마 상장은 뭐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회사가 이제 본질 가치는 이거는 뭐 총 그 자산에서
그냥 뭡니까 발행 주식 나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1,233원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수익 가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근치의 가중치가 3이고 그렇죠. 작년 거는 2, 그 전에 1 내가지고 그걸 곱하기 해가지고 나누기 6을 한 다음에 이제 자본 환율을 나누니까 곱하기 10하면 이제 22,710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가치 수익 가치는 이제 1대2 해가지고 나누기 3하면은 이제 18,000원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어떤 회사냐? 용기 사업, 그래서 뭐 CNG라든가 수소 차량용 연료 탱크 제조 등 이런 어떤 탱크 및 저장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사업으로는 일단은 매연 저감 장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거 현대차, 넥소가 수소차의 효시인데 일단은 이제 양산 공급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수소 사업 자체가 굉장히 그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의 넥소에 들어가는 고압 수소 용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연산 용기 47,650대의 생산 능력의 공장을 지금 확보하고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또한 이 회사는 이제 매연 저감 장치는 일단은 이제 외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아마 수소 용기 시장에서 계속 점유율을 뭐 유지 내지는 올리는 이런 어떤 그 영업 전략이 필요한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주요 제품은 수소 용기 및 매연 저감 장치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수소 어떤 모빌리티 로드맵을 보시면은 2018년도에 일단은 18,000대에서 일단은 2040년에는 620만 대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승용차는 이제 2040년에 590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안은 일단 내수입니다. 이거는 네. 이제 전체 수출까지 포함한 수량은 가로 밖의 숫자고 가로안은 일단은 우리 내수로 보시면 되는데 역시 비중이 일단은 승용차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수소 충전소가 내년에 310개소인데 지금 2040년에는 1,200호소. 그러니까는 수소 충전소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충전소 관련주들 해가지고 뭐 가스공사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충전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소 사업은 넥소의 어떤 거 고압 용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다음에 환경 사업은 매연 저감 장치를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외에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는 뭐 튜브 트레일러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수소 충전소를 구축을 할 때 부품을 일단은 이제 운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어떤 큰 트레일러, 튜브 트레일러 어떤 거 차량 뭐 이런 거 이제 요거를 아마 생산하는 거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동식 뭡니까 충전소의 용기 이걸 또 개발 중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신규 사업의 결국에는 수소 관련 이런 어떤 그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거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사업으로는 뭐 연료전지 지게차 그다음에 건설 기계 뭐 지게차 LPG가 여러 가지를 지금 보면은 이제 노후화된 지게차 이제 지게차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세대가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AI라든가 이게 이제 앞으로는 도입이 될 텐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일단 디젤 엔진 자체를 뭐 LPG 엔진으로 바꾸는 뭐 이런 것가 있고 그다음에 연료전지 지게차도 디젤 차에서 다시 연료전지 쪽으로 이제 바꾸는 막 이런 거에서 계속 차량을 개발 중에 있다. 그래서 아마 매출을 보면은 우리 승용차의 수소 용기가 일단은 28.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연 저감 장치가 이제 29.77%에서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이제 승용차의 수소 용기가 무려 79%로 올랐고 그다음에 매연 저감 장치는 이제 상대적으로 일단 많이 줄어드는 상태죠. 그래서 용기 기타 해가지고 대부분을 승용차의 수소 용기가 거의 80%를 차지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름으로써 또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제품 현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승용 수소 용기, 상용 수소 용기, 기타 용기인데 어차피 승용 수소 용기도 약 한 9격이 이렇게 이제 양산이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용 수소 용기도 뭐 타이프 4 700과 175리터 해가지고 이제 승용차랑 상용차가 좀 더 용량이 크죠. 아마 이래서 주로 수소 버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타 용기는 드론이나 잠수함 이렇게 이제
탑재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연 저감 장치는 뭐 아시겠지만 여러 종류의 차량에 일단은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 수소 용기가 이제 그림에 보셨듯이 용기 그림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웨이트가 37kg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일단은 아마 부채 비율은 52%, 유동 비율은 205%, 수익성 영업이익률이 13%, 성장성이 매출의 증가율이 28%, 영업이익 증가율이 25%서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일단은 재무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일진 하이솔루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EPS가 올해 작년 말에 536원, 퍼는 이제 공모가를 비교해서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PBR은 20 정도로 해서 높은 편인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어떤 우리 뭐 시총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의 뭐 작년말 기준은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량도 뭐 매출액은 뭐 1조 8천억, 180억. 네. 180억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1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6.4%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 유통 물량이 이 회사는 2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크래프톤도 아마 뭡니까? 유통 가능 물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무너졌는데 어쨌든 간에 유통 가능 물량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진 하이솔루스가 또 아마 좀 상승률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S&D인데 S&D는 주로 뭐 조미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음식을 뭐 라면의 어떤 거 스프의 어떤 원료라든가 이제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이제 충청북도 청주에 있고요. 이제 보니까 오송에 있어요. 오송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식약처가 오송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오송으로 계속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송에 KTX가 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마 오송이 이제 우리 아신 분은 있잖아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 바이오의 메카가 오송이거든요. 그래서 오송을 좀 우리가 예전에 들어본 것 같네요. 네, 아마 뭐 세종시뿐만 아니라 오송시도 앞으로는 뭐 아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이제 뭐 매출액이 565억, 순이익이 73억, 그래서 아마 굉장히 수익성도 좋은 회사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 공모가가 이제 3만 원에서 32,000원에서 일단은 아까 뭡니까 일진 하이솔루스보다 일단은 고점은 낮지만 일단 저점이 굉장히 높은 이런 어떤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청약이 한 8월 24, 25 아마 상장은 8월 말이나 아마 9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는 이제 농업, 뭐 축산, 수산 원료로부터 어떤 거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조미식품이나 기타 식품에 첨가되는 식품 소재 및 어떤 건강 기능성 판매 이런 거를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식품의 어떤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단은 뭐 유기농 인증이라든가 HACCP 식품 GMP 뭐 아랍적인 할랄 등의 인증을 통해서 보다 위생적인 식품을 제조하고 있다. 아마 매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고요. 주요 판매처는 라면, 소스, 조미료 등 간편식 제조사와 과자, 유제품, 음료 등 건강식품 제조사 등 B2B 시장 위주로 판매를 하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뭐 자체 상품이라든가 OEM, ODM 등 이제 B2C 시장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B2B 위주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또 뭐 건강식품 식품 소재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서구형 식습관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체질이 변화되고 있는데 아마 이래서 만성 질환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회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에 또 물론 어떤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웰 슬리피, 딥 슬리피 사실 뭐 이 잠을 자도 이제 깊숙한 잠을 자야 되는데 저도 보면 이렇게 깊숙한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그래도 국내 최초로 수면 유도 기능성 관련된 어떤 건강 기능 식품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로 개별 인정을 획득 판매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발전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개발을 하면 아마 획기적인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한 아마 일반 기능식품에서는 이제 수출량 라면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계절적 요인은
수출형 라면의 매출과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보니까는 이제 아마 뭐 라면도 보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뭐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뭐 추울 때 추울 때 먹나요? 많이 팔리겠죠. 끓여 먹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계절적 요인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원료 자체도 아마 겨울에 좀 4분기에 많이 팔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B2B 사업과 함께 향후에는 소비자를 직접 갈 수 있는 B2C 시장에도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유기농 인증 HACCP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보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천연 조미 베이스 원료.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어떤 인공 어떤 뭐 감미료 이런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천연 조미료 이쪽에 또 아마 구축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천연 조미료가 뭐 생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우리 건강에 좋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또 이 회사가 좀 그런 쪽에서는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뭐 영업 현황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일반 기능식품 소재 가지고 주로 이제 그릴 치킨 농축액, 뭐 치즈 분말료, 그다음에 유기농 제품에 총 제품이 150여 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보면 이제 뭐 수면 보조제 원료해 가지고 감태 추출물 키토산, 키토 올리고당 분말이 속하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 또 식품 소재 외에도 어떤 천연물에서 추출하는 거에 보면은 아마 잔소리졸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네. 이런 어떤 화학 물질로부터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천연 물질이 잔소리졸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판두라튼이 있는데 아마 이런 용어는 좀 전문적인 거니까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 비율은 일단은 부채 비율은 33%, 유동 비율이 308%, 굉장히 우수한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16%, 매출의 증가율이 22%, 영업이익 증가율이 42%. 아까 우리 그 일진 하이솔루스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돋보이는 이런 종목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EPS가 24,000원, 퍼가 1.3이니까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S&D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PBR도 0.2인데 네. 문제는 이 회사가 요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일단 네. 매출 현황은 뭐 일반 기능식품하고 일반 뭐 액상, 그러니까 분말이 있고 액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분말의 비율이 아마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배 좀 안 되는 거야. 2020년대 오른쪽에 보시면은 약 한 265억이 분말이고 액상은 181억이니까 약 한 3대2 정도 비율이 되겠네요. 그래서 볼 때는 이런 쪽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별로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 현황도 보면 주로 이제 라면 만드는 보시면 삼양식품이 대부분이죠. 삼양식품 그다음에 뭐 휴롬, 일동 후디스,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 뭐 여기인데 어쨌든 간에 제약사 몇 군데하고 일단은 삼양식품이 주로 고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유통 가능 물량이 많아요. 그만큼 아마 기관 투자가들은 오히려 또 이렇게 네. 선호를 하지 않았나, 선호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만 해도 우리 그 일진 하이솔루스는 25%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거의 뭐 57%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아마 있던 상승률의 면에서는 오히려 일진 하이솔루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수소 관련해 가지고 그쪽이 좀 더 아마 네. 그 좀 인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유통 가능 물량이 많다 보면 그만큼 의무 보유 비율이 낮기 때문에 빨리 그냥 시장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이 돼요. 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아마 이게 되고요. 일단 뭐 공모전은 일단은 일진 하이솔루스하고 S&L에서 두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는 이틀에 걸쳐 가지고 제가 뭡니까 그 월별 테마주를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월별 테마리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산업에 유용한 그런 네. 어떤 그 테마주를 정리해 봤는데 아우. 주요 자료는 제가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올 초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제가 그냥 거의 뭐 카피했다가 보면 되는데 그래도 네. 일단은 내용이 괜찮아서 네.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이 되는 대로 하고 또 모자르면 뭐 또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을 거로 네, 생각이 됩니다. 섹터별 또 키워드 관련해서 예. 또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큰 테마는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 가지고 일단 디지털 뉴딜이라 가지고 빅데이터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속하는 종목들이 더전 비지원해 가지고 이제 아마 국내 대표 IT 기업인데 네. 사실 이 회사의 더전 비지원이 보면은 이제 저도 아마 전에 사용해 봤는데 여기에 이제
회사의 어떤 정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전표서부터 매출을 다 넣으면 자동으로 다 이렇게 나와요. 일단 물론 이제 뭐 교육도 받아야겠지만 그게 이제 CD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이 더전 비전이 아마 1년에 사용료가 1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네. 기업 수가 늘어나면 계속 그게 이제 매년 그거를 이제 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더전 비전이 네. 아마 향후에도 좀 더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면은 계속 기업은 성장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비커스는 이제 어떤 그 유선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빅데이터 시장에 필요한 어떤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은 어떤 그 빅데이터를 통합하는 거에서 통합 솔루션 이쪽에 또 사업을 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일단은 세계적인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들과 어떤 그 공급을 한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이런 어떤 장비에 사용되는 이제 PCB 업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수페타시스가 빅데이터 관련 기업에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오픈베이스 역시 뭐 통합 관리 솔루션 해가지고 계속 뭐 지금 뭐 정치인 관련주들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픈베이스가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랫동안 우리 투자자들이 물렸다 할까 좀 속된 네. 표현이지만 계속 물려 있는 그런 뭐 테마군이 5G거든요. 이제 5G가 뭐 계속 투자를 하냐 안 하냐 결국에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 대부분 아마 뭐 적게는 뭐 20% 많게는 거의 30-40%까지 빠져 있는 종목이 5G 관련주인데 네. 지난번에 좀 더 반짝하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KMW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번에 또 MSCI에서도 편출됐거든요. 네. 아마 주가 흐름이 또 이렇게 되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아쉬운. 그다음에 에이스테크가 아마 기지국 안테나, 서진 시스템 역시 이제 통신 장비고, 오이 솔루션이 이제 강트랜시버 해가지고 오이 솔루션 뭐 이쪽 종목들이 대시가 났기 때문에 오이 솔루션도 아마 고점 대비 지금 많이 일단 하락한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HFR, 그다음에 절대 5G 종목들이 지난번에 뭐 저평가라 가서 좀 반짝했다가 네. 다시 주저앉았거든요. 아마 5G가 언제 다시 그 벼슬을 뜰까 햇빛을 뜰지 좀 걱정이 되는데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뭡니까 횡보하는 종목이 또 나중에 지금 또 시세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워낙 많은 종목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에 덜 오르고 지금 숨어 있는 종목들, 횡보를 많이 하는 종목들을 이제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되면 AD 칩스, 이제 반도체 설계 비메모리 업체가 되겠고, 그다음에 줌 인터넷도 이제 보면 요새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은 이제 그 구글에서 줌이라는 그게 앱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네, 이제 있습니다. 키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비디오를 킬 수도 끌 수도 있고 네. 음을 소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배울 때는 막 이제 그 화상회의가 가능하죠. 화상회의 할 때 네. 줌 인터넷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네. 그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소그룹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채팅도 가능하고. 아마 이런 그렇습니다. 기업이 또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도 영광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네페스는 일단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고, 그다음에 이제 로보티즈, 뭐 로봇 솔루션, 그다음에 LG 이노텍, 지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LG 이노텍은 주로 이제 뭐 렌즈 뭐 이쪽인데 어쨌든간에 이런 거 AI 관련 기업이.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 가지고는 KINX,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 근데 가비아는 이제 이런 클라우드에도 이제 도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이제 도메인이라 가지고 이제 뭐 특허 비슷하게 이제 이거를 등록하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아마 하나 하는데 그게 비용은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네. 도메인하고 이제 호스팅 분야 1위 기업체입니다. 그다음에 KT 국내 업계 천도 종합 유선 통신 사업자인데 지금 이제 이통 3사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네. KT가 1위더라고요. 오. SK텔레콤 앞질렀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마 네. KT가 지금 주가가 최근에 목표가 올렸면서 아마 최근에 올랐는데 지금 3사 중에서는 가장 지금 실적이 좋아졌던 기업이 KT입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뭐 다 아시는 종목이고, 더전 비전 아까 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기반 시설 디지털 알아가지고 이제 뭐 SOC 디지털 해가지고 사실 이제 뭐 국가기관도 많이 지금 뭐 디지털에 됐지만 그래도 이제 공무원 조직은 좀 더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관련 종목이 이제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 솔트웍스, 현대 오토에버, Snet 이런 종목들이 우리 SOC 디지털화 관련 기업으로 일단은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에서 첫 번째 전기차에서 뭐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뭐 또 LG 화학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이런 전기차에 또 뭐 D&T 그다음에 명신산업, 에코프, BM, 코스모, 신소재인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참 이게 주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에코프로 삼성전자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뜨는 게 이제 양극재에서 LNF가 뜨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상대적으로 그때 이제 LNF가 갑자기 하루에 뭐 20%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레포트가 나왔었어요. 상대적으로 LNF가 싸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서면 다른 회사들도 증설을 하는데 LNF도 증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싸다 그래가지고 LNF가 한 번 장중에 20% 오른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양극재를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그래도 LNF는 그래도 좀 더 아직은 살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또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애플의 관련주 우리나라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이제 기아차는 안 만나고 아. LG하고 SK그룹을 만났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애플이 이런 전기차를 할 경우에 이제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LFP라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 뭐 NCA, NCM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NCM을 하거든요. 그러면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여기에 이제 하이 니켈은 뭐냐면 니켈의 네. 비용을 높이는 건데 왜 하이 니켈이냐? 코발트 중간에 코발트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네. 비용 부담 때문에 LFP로 가는 건데 L은 이제 리튬이고 F는 철이고 P는 인이거든요. 네. 가격이 싸요. 아.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LFP가 거의 없어요. 근데 주로 이제 중국 업체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애플이 그런 또 가격 문제 때문에 LFP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태클을 걸었죠. 중국 기업 하나 하지 말아가지고 네. 지금 다시 이제 NCM으로 넘어오지 않나 해가지고 다시 2차 전지주들이 네. LFPS 때는 주가 많이 빠졌는데 다시 NCM이 나면서 오르는 그런 지금 분위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LG라든가 SK 만나는 거 봐서는 지금 어떤 거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또 우리 2차 전지도 뭐가 있냐면은 유럽에서는 그때 이제 각형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파워체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각형을 할 수 있는 건 삼성 SDI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 SDI가 이제 헝가리 공장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헝가리 공장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또 찾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2차 전지 중에는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하고 뭐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뭐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삼성 SDI가 최근에 주가가 견장을 봐서는 이런 각형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헝가리 공장에 올인하는 거 봐서는 뭔가 좀 더 아마 뭐가 이슈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헝가리 공장 관련주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기기차 얘기하다 갑자기 또 2차전지 가면 일단 수소차는 수소 관련해서 뭐 현대차, 일진 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진 복합 소재 그다음에 아까 일진 하이솔루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아화성 그다음에 JNK 히터 해가지고 이제 수소 생산 기재 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해서는 유니슨이 일단 있고 상강 MT, DMS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네. DMS 그다음에 스페코, 동구 SNC, CS인드인데 여기서 대장주는 CS 윈드 아닌가요? CS 윈드입니다. 네. CS 윈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강 MT 이것만 보면 돼요. 네. 나머지 종목은 볼 필요 없고 일단은 거기다 하나 본다면 뭐 CS 베어링 정도인데 일단은 그 정도로 보시면 일단 풍력은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은 역시 이제 요새 또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떻고 뭐 하는데 네, 어쨌든 이슈 간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하나 솔루션은 일단은 대장주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유니테스트, 신성 ENG, S에너지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 솔루션 요새 뭐 주가 흐름이 좀 오르다가 다시 주춤하는 것 같은데 네. 뭐 하나 솔루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일단 어떤 그 포션이 제일 그 개인용 많은 회사가 되는데 일단은 또 여기 보면 이제 OCI가 빠져 있네요. OCI가 빠져 있는데 네. 어쨌든 OCI도 일단 뭐 태양광 관련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해체하면서 태양광을 만약에 한다면 뭐 제주도의 면적이 몇 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문제는 네. 뭐냐면 이번에 태양광이 그 서해안 쪽에 뭡니까 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햇빛을 뭐 가려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일단 그거를 하는데 제거하는 비용이 엄청 들어간다. 지금 서해안 쪽이 실패작이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이 돼요. 태양광 그러네요. 쪽에. 예. 그다음에 일단은 폐기물 관련해서는 뭐 YN텍, 코엔텍, KG ETS, 인선 ENT가 원래 이제 대장주인데 최근에는 뭐
YN텍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에서 일단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폐기능 관련주들은 이제 우리 대표 종목 4가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제가 비메모리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네페스, 테스나, LB세미콘, 네. PSK에서 제가 아까 테스나하고 LB세미콘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요새 이 종목들이 어제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네. 얘기는 뭐 DB 하이텍도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폴더블턴 관련해서는 뭐 파인테크닉스, KH 바텍, 캠트로닉스, 세경 하이테크, 에스코넥 뭐 이런 종목들인데 어쨌든 간에 에스코넥은 이제 힌지 관련 이런 종목이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우리 언택트 해가지고 이제 뭐 폴더블 이제 이번에 오픈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또 폴더블 관련주들도 아마 좀 더 관심을 받지 않았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파이어링크, GNC 에너지, KINX, 가비아, 삼성 SDS 아까 뭐 가비아라든가 KINX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기업들이 어떤 데이터를 종합으로 일단은 총괄하는 이런 또 센터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뭐 현대차, 모비스, 만도, 현대 오토에버, 모토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만도도 뭐 계속 지금 이제 우리 현대차 그룹에서 다변화돼가지고 다른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또 만도도 지금 뭐 지난번에 분할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다시 빠져서 조정받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하려는 그런 분위기 있는 종목이 일단은 만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해서는 뭐 계속 지금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테마를 타고 있는데 뭐 유진 로봇이라든가 로봇스타, 로보티즈, 로보로봇, 티보로틱스 그다음에 휴림 로봇, 고영, 시메디카, 미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면 휴림 로봇이 근데 이 종목들 보면은 네. 재무제표가 안 좋은 게 많아요. 로봇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재무제표가 좋은 것들은 또 오를 때 탄력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도 우리가 들어가기 좀 그런데 그런 종목이 또 막상... 탄력이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로봇 종목이 또 뛸 때는 어떤 재무제표를 보지 말고 그냥 좀 탄력성이 그러게요. 높은 거가 네.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여기서 뜨는 종목들인데 포스코 ICT, 현대오토에버, SK엔코, M2i, 티라유텍. 사실 보면 저도 낯익은 종목들이 많아요. 잘 모르는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제 종목이 지금 2,300개가 넘거든요. 네. 그거를 아무리 뭐 전문가가 어널리스트가 그걸 다 알 수 없겠죠. 그다음에 어널리스트 자기의 어떤 업종 세탁을 보기 때문에 다른 쪽은 몰라요. 네. 그것만 알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은 뭐 다 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뭐 탐방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얼마나 네.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뭐 전문가들 이런 보면 결국은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결국은 차트리스트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 보고 다 추천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 기본적인 분석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널리스트들이 증권사를 떠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만큼 숫자가 많아지만 여러 종목들을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지금 어널리스트들이 줄어들면서 맡은 바 어떤 종목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레포트 질 자체가 좀 양질보다는 좀 떨어지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레포트 보고 샀다가는 좀 뭐 저는 이제 그거를 운영을 하지만 실패한 네. 경우도 많다. 네. 네.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